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제 성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의 전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즉시 의료진에 의해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병원에서의 치료로 극심한 열과 고통은 조금씩 가셨고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일상적인 업무와 출장의 일정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죠.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를 너무 내 것으로 삼아 자신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생활 패턴을 철저히 검토하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억하며 앞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과 응급실 도착, 리커와 주사 맞아서 아침까지 답니다. 본인 혹시 병약한 몸에서 시승이 나서 몸은 회복하게 되었고 기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퇴원을 위해 수납 창구에 가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한도 초과로 다른 카드를 요구했죠. 하지만 가지고 있던 카드는 그게 유일한 서방이 있던 통장에 보관돼 있었고 수납 창구 옆에 있는 ATM 출금기로 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아야, 뭐 해요?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그 사람은 병원 의사였는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환자 기록 일지를 보느라 앞을 못 봤습니다. 마차가 죄송해서 그랬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라도 드릴까요? 화를 내 안 미안하고 선생님의 예의 바른 태도에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부선 사람이 아닌 듯한 말투로 서울 출장 중인데 감기로 병원에 오게 됐네요. 지금은 어떠세요? 좀 낫다요. 그래서 리커와 주사를 맞고 푹 자고 나니까 멀쩡해졌다고 대답했어요. 그 의사가 수목시계를 보더니 그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라도 함께 해볼까요? 나는 어제 밤 근무를 해서 마침 퇴근 중이었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기차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부산에 왔으니 맛있는 음식이나 먹어보자는 생각에 병원 앞에서 의사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사복을 입은 의사를 보게 되었는데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안경까지 벗으니 정말 잘 생겨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의사는 아쉬움의 도연횟집이 있다며 저를 거길로 데려가 줬고 부산의 신선한 회를 맛볼 수 있었어요. 아팠는데 먹으니 꿀맛이었어요. 원빈 형님에게도 확실히 맛있다고 할 겁니다. 여기로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맛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그 후 부산 이야기로 수다 떨다가 맛있는 회를 금세 다 먹었어요. 제가 아쉬워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의사는 제 손목을 잡으며 아무리 해봐도 안 되겠어요.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민영 씨의 마음을 계속 빼앗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향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의사는 내게 밥 사겠다고 말하며 부산을 떠났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며 자연스레 그 의사의 얼굴이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민형 씨, 여기 서울입니다. 저번 주에 약속한 대로 밥 사주세요. 서울에서 의사 선생님이 출장을 오르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제가 물었습니다. 민영 씨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영 씨가 사준 밥은 너무 맛있었어요. 왔던 길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물었더니 그 사람은 민영 씨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끌렸다고요. 이것이 전생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민영 씨는 오글거리는 말 좀 그만해요. 그냥 마음이 들었다고 하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의사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아, 졸비,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영 언니, 상철 씨랑 정말로 서로를 참 좋아한단 말이야. 그 회나서 서로 소개하다니까 정말로 재미있었을 것 같아. 숫자 같은 연애 이야기를 말하면서 연애 중간보다는 사이비 연애는 더 롤모델이 되어줄 만한 것 같아. 호호, 상철 씨랑 민영 언니의 사랑 이야기 정말로 따뜻하다.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요. 그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상철 씨는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며 믿고 응원해준 지은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은아는 상철 씨를 위해 항상 기다리고 응원해주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할 약속을 지킨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뼈 앞으로도 나도 부산에 내려갈게요. 당신 혼자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음부터는 교대로 움직이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부산에 내려갈게요. 하지만 남편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지내는 집은 홀로 사는 주 같아서 아시아순을 그쪽으로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다 무얼 없기도 하고 볼을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좋아요. 당신의 향기가 나는 이 기가바이트 마리아가 좋아해서 매주 올라오는 거니까 내가 힘든 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 말까지 하니까. 제가 부산에 갈 일은 없어요. 물론 남편이 혼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문제를 불러올 만한 이유가 없어서 모두를 믿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남편이 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로 올라오고 피곤할 텐데도 실컷 데이트를 해주었어요.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며 서로 더 애틋해지고 싶었어요. 하루 가는 주말 부부의 삶을 이루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죠? 긴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의사에게 환자들을 맡기고 오면 안 될까요? 응, 안 돼.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그런 설레는 말로 대답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월급쟁이가 계속 월급쟁이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미 후 전문의가 되었지만 돈을 번다고 함부로 월급쟁이를 그만둘 수 없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병원을 차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남편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잃기 싫어하지만 아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해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도움을 받고 존중받으며 함께 행복한 결심을 내립니다. 상황이나 대화를 나타내는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과 결혼식 1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의 아래층을 얻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선배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우리는 부동산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공인중개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임대료,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보증금이 2억, 권리금이 1억 1천만 원, 월세가 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울이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비싸다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은 당장 계약하지 말고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너무 큰 돈을 쓴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서울에 도착하여 정리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양심적인 남편이 되기로 결정하여 제가 도움을 받아 병원 차릴까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주말을 활기차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계약금을 보낸 건물주의 집은 대학생들이 많이 살아 마감 날짜이 갔습니다. 거기서 일하던 나는 그들이 태초에 계약된 자리를 잃은 일에 다소 개의를 품기는 했지만
꽤 다잡해 기다리는 남편의 설명을 조금 믿었다. 하지만 계약일 하루 전 남편이 늦은 밤에 전화로 계약금을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가 있기보다 만약 여기 또 돈을 보내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전화를 끊게 되면 서랍을 다시 열고 계약서를 보니 그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건물주의 성함이 옆에 있는 남성으로 되어 있었고 나의 성함 또한 저 그대로였다. 당황한 나는 친구와 함께 이곳으로 갔고 인근 식당에 계약금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남편으로부터 연락은 없었고 결국 나는 건물주에게 비상을 알렸다. 후에 건물주는 다행히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난 정말 다행스러웠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남편이 옳지 않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남편에게 속은 것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그를 용서하고 다시 만나서 마지막 이별을 이야기했다. 혹시 그 작품이 하나의 참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서 남편이 처음으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이번 주는 못 가겠어. 갑자기 수술 스케줄이 생겨버렸어. 내가 담당하는 환자라 다른 의사한테 맡길 수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의사한테 환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수술 잘해야 해. 이번 주는 부산에서 보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돼. 그래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죠. 남편은 키득거리며 웃으며 나도 너를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지만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를 보러 오던 남편이 돈을 받고 나서 뭔가가 변한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기기 힘든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안내 직원에게 남편의 이름과 수술 날짜가 주말인지 물었습니다. 고객님, 의사 선생님의 스케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저는 박상철 전문의의 아내예요. 주말 스케줄이 궁금해서 전화한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직통 전화를 한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과의 연락이 잘 안 되는군요. 아, 사모님이 오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전산으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로 오신 분인 이 박상철 선생님, 주말에 수술 일정이 있네요. 일정이 없던 수술이지만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갑자기 예약됐네요. 그거 알아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군요. 그 병원 의사들에게도 막힘없이 스케줄이 잡혀 있었네요. 이 사실을 파악하고 나니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 미안했어요. 의심 속에서 해소된 후 남편이 개인 병원에 계약한 30억 원을 저희 계좌로 이체한 걸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확인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확인했어요. 당신 덕분에 개인 병원장이 되었어요. 이제 장비만 구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장비를 넣는 계좌를 놔줘. 진심으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돈 걱정하지 말고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나 자체에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현재 있는 병원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약 4주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해. 지금 연락 어서 가봐야 해. 그랬어요. 그분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제 업무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남편이 부산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가 머물고 있는 숙소는 침대와 책상뿐이라 가지 않았는데도 아내로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죠. 더구나 남편이 병원에 도시락을 싸다가 찾아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놀라게 하려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부산으로 기차를 탔어요. 2시간 만에 삼릉의 남편의 집에 도착했고
전에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3번 틀리니 경고음이 울렸고 남편이 집에 있을까 기대하며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낯선 남자였거든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건 제가 물어야 할 말이 아닌가요? 누구세요? 오천이 집에 사는 박상철 씨가 아닌데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계신 거죠? 내 물음에 그 남자는 빈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요? 박상철 씨. 뭔가 잘못 알고 왔나 보네요. 아역인제 집입니다. 몇 년 동안 여기에 살고 계셨답니다. 아마도 다시 연락해 보시고 제대로 찾아가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찾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전화할 수 없었어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고 말해서 실망했거든요. 결국 남편 집보다 먼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제 얼굴을 보고 기뻐할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말이에요. 10분 남았지만 걸어서 병원에 도착했고 남편이 있는 내과를 찾아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진료실이 여러 개가 보였는데 그중에 남편의 이름이 보이는 진료실도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진료 온 게 아니라 남편을 보러 왔다고 전하며 환자들이 빠지면 그 일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오후 5시가 넘어가자 그 많은 환자들이 모두 진료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진료가 끝났는지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상우님, 박 선생님 진료 끝나셨으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간호사님을 처음 뵙네요. 정식으로 안녕드릴게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선생님, 2차례나 안에 분을 한 번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고 예쁘신 분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 1살밖에 나지 않는데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동안으로 보고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름다웠다. 아마도 다시 연락해 보시고 제대로 찾아가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크빈포 매드 앤스탠드 프람퍼 미그 악네 케이파민 메익스 레이커프렉틱 악 에네야어 제그직 인사 제그 스케트 에이아어 두 클라어 제그하어 글래스 제그로그 브레트 아켈사드 파민만 맨한 VL INT 디에어 이스털리트 스타드 앤 올드러만 쌈세그 UTATT 바러 오버 어트시오 털레트 프람퍼 미그 한 프러게인 미그 어석터 미그 맨뱀 에이아어 두 데트하어 에이아어민 메익스 레이커프렉틱 제그 스바레잇 아어티그트 제그 에이아어 MRS 박 프로 박상철 매넌 매드시트 그레하어 스바레잇 제그 에이아어 박상철 에이아어 두 포어버러드 핀즈데트 앤 애넌 닥터 박상철 파 메더신스 클리닉 제그 블레프 포어버네드 악 포어버러드 오버 시츄에이션언 데트 캔즈즈 싸맨 마어드람 악 제그 비세이 나넘 빌드 파민 만 파민 텔러폰 악 프러게이트 OM 한 캔더 아이젠 아넘 매넌 스바레잇 제그 하어 올드리그 세트 댄 퍼서넌 포러트 캔스 포어벅슬러 두 셔코 세트 맨 제그 비스세인트 ATT 데트 VR 오마제일리그트 애프터썸 데트 VR 파데터 셔커스 제그 포어스트 트라페인 만 제그 트라데이 ATT 제그 헤이 블리비트 루레드 악 레메잇 레이커마탄 인전 퍼 ATT 링어민 만 OM 네건 세그 ETT 미스 스탱샘트 비틴드 스넬러 칸턱터 걱정되는 일이 있었지만 남편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걱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빴는지 어색한 행동을 보이더니 병원에 있었던 거였네요. 그렇게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개인 병원에 계약금 1,000만 원과 어깨 수술까지 모두 사기꾼에게 털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냥 내가 바빠 보이길래 걱정돼서 전화했어. 난 너를 만나고 싶어서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곧 서울로 올라갈 거니 참아줘.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야 장비가 준비돼 있어. 다음 주에 들어올 거야. 그 당시 사기꾼 잡는 것을 판단했지요. 그러나 이체 한도를 넘어가서 직접 은행에 가서 이체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은행 문이 닫혀 있어서 내일 이체할게. 여보, 너무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사기당하지 못했을 거야.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네 돈부터 가볍게 처리할게요. 현재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복잡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당신은 남편과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은 뒤 바닥에 주저앉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채로 도착한 경찰서에서 사기 사건을 신고했고 형사와의 대화를 거쳐 결국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혼저 씨와 남편은 결혼 약속만 하고 결혼식이나 신혼집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혼잣말로 진실이 모두 가짜이길 바라면서 머릿속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의사로 거짓말을 했고 박지은 씨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데 3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군요. 형사가 물을 때 대답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저는 경서에서 왔는데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생일 파티 중인 건지 구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남편은 수십 명의 형사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앉은 의자에서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켜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야. 제 남편인 이 사람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사나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줄게요. 잠시 후 형사들은 남편의 사진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신준수 어디 있어? 아니, 모르는 척했잖아. 핸드폰 번호 알고 있어? 아까도 통화했어. 말을 마친 후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했더군요. 그리고 형사들이 분주하게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범행이 드러나 형사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부모님이 남겨준 보험금이 떠올랐어요. 3. 1,000만 원 도난 사건 해결 후 내 손 1,000만 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 손을 모아 기다렸다. 해가 지고 경찰서가 조용해지자 내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경찰들은 아직까지 남편을 찾지 못한 것 같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이성을 찾아 발만 동동 구르며 경찰들이 사기꾼을 잡아올 때를 기다렸다. 이윽고 복도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벌떡 일어나 문 앞을 응시했다. 걸음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꽃 홀로 있는 형사실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쇠고랑을 찬 3명의 사기꾼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나는 당장 그들에게로 뛰어가 모든 힘을 다해 때리기를 날렸다. 그리고 소리치며 말했다. 뭐냐, 당신 진짜 사기꾼이었구나. 정말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구나. 이젠 내가 패배했다. 나의 돈을 돌려주어. 그들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물론 눈빛이 180도 변했고 천박한 말투와 더러운 인상이 사기꾼임을 증명해 주었다. 결국 내 눈으로 남편이 사기꾼임을 확인하자 나도 눈이 뒤집혔다. 의사 선생님, 좋아하네. 이 사기꾼아, 나한테 속아간 돈을 내놔. 우리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형사들에게 붙잡혀 사기꾼에게 이리저리 떨어지게 되었다. 아이치 인정하세요. 박주희 씨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신준수가 돈을 인출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존유소지로 환원 못했다. 아마 박지은 씨한테 장비값으로 2억을 더 줘서 돈을 찾아서 도주하려고 계획했나 봅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대포통장 위에 택포폰을 쓰고 있어서 박준 씨가 오늘 오지 않았더라면 못 찾아 쓸 겁니다. 운이 정말 좋았어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기당한 것은 변하지 않았죠. 사기꾼을 적어도 그만큼 처벌받길 원했습니다. 형사들이 진정시키고 달래주셨기에 겨우 식은 눈으로 되돌아보게 됐고 사기꾼이 진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기꾼은 여러 사기를 계획하며 도주 중이었어요. 돈이 많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에 있었다고 하네요. 의사라고 하면 여자들이 몸을 맡길 거라며 확신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날 병원에서 부딪히고 나서 제 병원비를 내려고 했는데 카드 한도를 넘어가 세탁팀에서 돈을 찾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부모님이 남겨준 사망보험금을 보고 표적으로 삼았는데 의사 역할을 해서 접근했다. 그리고 나는 쉽게 속아주어 여러 여자들을 유혹하고 이 방법으로 여러 방에서 퍼스널을 먹으려는 계획을 세우며 다니며 저와 비슷한 피해자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대로 행복해질 여지가 없겠군요. 생략된 술수를 사용하게 되었고 나와 함께 주말을 부부로 보낸다는 거짓을 만든 거예요. 또한 제가 병원에서 약을 얻으러 가는 날 갑자기 피곤을 느끼고 자게 된 이유가 사기꾼이 제가 마시라고 사온 음료수에 수면제를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절하고 자자 병원에 갔다가 계약한 척해서 집에 돌아와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돈을 입금하려 하자 그 사기꾼은 게임 끝났다며 떠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다시 병원에 온 것이 검거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집에서 계속 자고 있었다면 2억을 더 입금해야 하는 산이었고 5억 이상을 속이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사기꾼은 저를 쳐다보며 여자들과 이야기만 해도 순진한지 여부를 쉽게 알아차린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발언에 화가 난 제가 다시 사기꾼을 향해 뛰어들며 혼신을 다했어요. 그러자 한 형사가 나를 말리며 다가씨, 그만 좀 하세요. 이런 놈에게 당한 것도 문제지만 남편 정체도 제대로 모르는 박지은 씨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좀 쉬세요 라고 말하자 마음이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게도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제 이름과 나이 모두가 소외되어 있어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죠. 입술을 꾹 다물고 말없이 지낸 지 오래였어요. 그렇게 사기꾼은 결국 벌금장에 갇혔어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내 남편을 의심하고 병원까지 찾아나서 부끄럽다. 어쩌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의심이 많은 탓에 남편을 의심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다른 여자들한테 당신이 내준 돈을 더해 10억을 벌 수 있었을 텐데요. 하루만 참고 몰래 내려왔습니다. 너무 짜증나서 이야기하고 싶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9시까지 어디서 그런 걸 들은 거냐? 너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겼어. 사랑도 돈도 맹신하듯이 믿었는데. 사랑인 거야? 9시 오늘도 사기꾼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모두가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만약 사기꾼이 돈 못 버는 말단 직원이었으면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말이 맞아. 나도 속물이 셈이지. 의사 남편 이러니까 통장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런데 난 적어도 사랑을 했어. 그건 진심이었다. 고2의 사기꾼은 저를 비웃었고 저는 당장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하나가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아, 제 돈 돌려받아야죠. 여기 있습니다. 박지연 씨의 사기받은 돈 말고도 포상금도 들어갈 거예요. 이 유거지 됐든 박재혜 덕분에 저놈을 잡았으니 3천만 원을 포상 받으실 겁니다. 사포상금 3천만 원이 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한 말은 잊으세요. 그 박지은 씨 흥분 가라앉히려 고 일부러 만말을 한 겁니다. 그 박지연 씨는 신준수를 잡는데 큰 공헌을 주신 분이에요. 저 사기꾼 덕분에 현상금 받으셨으니 이걸로 위로 삼으시고 다음부터 남자 조심하고 지내십시오. 그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바로 사기꾼에게 돌아가 조롱했습니다. 야, 넌 깜빡 나서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아라. 난 너 신고한 포상금 받게 됐다. 무려 3천만 원이다. 내가 이겼어.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뭐 3천만 원 꼴랑 그 푼 돈 가지고. 이렇게 신앙하는 게냐? 아들아, 내 밥 위해서 하자. 내가 이겼느냐? 사기꾼의 반응은 따뜻하지만 미지근해. 아자, 마지막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형사들은 시켜먹은 중국집 그릇이 눈에 띄었어요. 그중에 누군가는 짬뽕 국물을 그대로 남겨둬서 구요. 나는 씨의 고민도 하지 않고 짬뽕 그릇을 들었고
사기꾼이 있는 유치장에 향해 국물을 시원하게 뿌려주었습니다. 이윽고 10벌 정도 온 사기꾼의 얼굴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며 복수했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자기들이 다 처리해야 한다며 나가라고 잡아듬뿍 했습니다. 짬뽕 국물을 뒤집어친 사기꾼은 폭행 혐의로 저를 고소할 거야 하면서 형사들에게 말했지만 형사들이 넌 짬뽕 국물을 뒤집은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은 거야. 더러운 놈 하고 가만히 버렸어. 그래서 나는 휘파람을 불며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말이지. 며칠 후에 나의 통장에 사기꾼에게 준 3억 1천만 원과 포상금 3천만 원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을 겪었지만 돈이 통장에 찍힌 것을 보니 분노하던 감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기 당한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공부였어요. 저 또한 남들처럼 스펙을 쌓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조건 좋은 남자를 바랐었지만 속내를 사기꾼에게 들키고 난 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토익 점수를 900점을 받았고 웹디자인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얻은 새로운 직장은 대기업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저조차도 놀라곤 했습니다. 사기꾼이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달리고 있다니 참 웃긴 일이죠. 어쨌든 제 반전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꿈을 이루고 있고 남자를 보는 눈도 좀 더 높였습니다. 앞으로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배경이 아닌 진실된 성품을 보고 선택하겠죠.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음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